유형별 드릴을 해가지고 막 다지기를 하고 마늘이에 수학이 막 다지기를 하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좋은 학습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센 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재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센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군다나 혼자서 공부를 한다면 사실 센 교재가 학원 이제 숙제 교재 혹은 연습용 교재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애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숙제가 나오면은 그 숙제 분량 쭉 풀고 끝내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엄마표 학습을 하거나 혼자서 학생이 스스로 이제 센 유형 교재, 사실은 센이라고 했지만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유형서들입니다. 유형서가 교재 중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제일 크죠. 그러면 이 유형서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점에 가가지고 공부 좀 해봐야지, 수학 문제집 좀 풀어봐야지 하고 아무거나 딱 집으면 유형서가 걸릴 거거든요. 그럼 이 유형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 이제 처음에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센을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지만, 뭐 읽어보셔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대로 쓰는 게 베스트일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아들한테 어떻게 이 교재를 쓰라고 할지, 뭐 제 아들한테 센을 풀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유형서가 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해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이제 딱 단원에 들어가면은 목차들이 있죠. 되게 유형별로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쭉 안 훑어봐도 돼요. 그냥 들어갑니다. 자, A 단계에 보면은 개념 설명이 있고, 그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제가 있고, B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A 단계에 있는 개념은 개념 학습을 위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혼자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A 단계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개념서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만으로 막 문제를 풀고 문제 풀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단어를 내가 알게 되었다, 이 과정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개념서를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개념서에 소수, 합성수, 소인수 분해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걸 내가 숙지를 했어요. 한번 쭉 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개념서를 왜?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한 다음에 유형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센을 샀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그래 하고는 A스텝을 풀어보는 거 추천해요. 개념 확인용이잖아요. 쭉 풀어보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데, B단계에 있는 B단계가 센의 핵심이잖아요. C도 아니고 A도 아니고 B거든요. 그럼 B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인데, 처음에는 대표 유형 먼저 풀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대표 유형, 첫 번째 유형의 대표 유형 풀고요. 그 다음 유형의 대표 유형 풉니다.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언제까지 푸냐면은 내가 이 단원 전체 대표 유형 한 번에 다 풀 수 있어, 다 맞출 자신이 있어, 너무 쉬운 것 같아, 쭉쭉쭉 풀어 나가고요. 그게 아니면은 어디까지? 자, 여기 풀고 여기 다음 유형 4의 대표 유형은 잠깐 스탑해 주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여기에서 네, 어떤 개념을 사용했는지가 달라졌어요. 즉, 앞에 살펴보면은 1-1과 1-2가 개념이 다른 겁니다. 보면은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내용이 1-1이었고요. 1-2는 소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조금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1-1에 어떤 유형들을 통해 가지고 1-1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지, 1-2는 유형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확인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이 개념이 사용되었는지 서로 연결고리가 있어요. 유형별로는 어떤 개념이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고, 개념을 보면 이 개념이 어떤 유형에 사용되었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형들은 여러 개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소인수 분해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약수 구하기를 합쳐가지고 문제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푼다고요? 대표 유형을 먼저 푼다. 대표 유형 먼저 푸는데 언제까지? 내가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때까지 쭉 풀다가 갑자기 뭔가 잘 안 풀리기 시작해. 잘 안 풀리면은 뭘 확인을 해야 된다? 어떤 개념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익숙치 못한
잘 이해가 안 된 개념이 발견이 되면은 다시 센 앞에 있는 개념을 읽어봐도 좋고, 가급적이면은 개념서를 펼쳐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공부를 했었지, 그리고 개념에서 이렇게 물어봤었네, 그게 문제에 적용되면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학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 유형들 쭉 풀었잖아요. 푼 것들 채점을 해보겠죠. 채점은 어머님께서 도와주셔도 좋고요. 채점을 딱 했는데 대표 유형이 맞았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나는 책에 있는 문제를 다 풀지 않아도 그냥 내가 알았다라는 이해하는 느낌을 얻으면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굳이 문제가 다 풀어져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 타입이 아니다. 그러면은 바로 해당 유형의 마지막에 있는 문제로 갑니다. 이게 중이든 상이든 마지막에 있는 문제가 대부분 제일 어려운 문제가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딱 풀어보고 잘 풀려, 잘 맞췄어, 그러면은 나는 중간에 있는 하 따위는 풀지 않겠어 하고 넘어가도 돼요. 효율적인 학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유형별 연습량을 늘리는 게 센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해당 유형을 잘 해결해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교재인 거지, 유형별 드릴을 해가지고 막 다지기를 하고 마늘이의 수학이 막 다지기를 하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좋은 학습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 유형별 풀이가 아니라 대표 유형별 풀이를 하고 어려운 문제 풀어보고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끝에 있는 문제를 풀었는데 잘 안 돼.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나씩 풀어봐도 좋고요. 전혀 감이 안 오면은, 아니면은 하나만 딱 낮춰가지고 중이든 상이든 한 단계 앞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도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 유형에 하 따위는 나한테 뭐 도전이 안 돼. 그러면 67번 딱 끝에 있는 거 하나 풀고 고 좋아. 그리고 이거 풀고, 혹은 상이 2개가 있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 그렇게 상 2개 다 풀어줍니다. 네, 마지막에 있는 문제, 이 형태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풀지 않아도 될 문제들은 과감하게 스킵해도 좋다. 왜? 심리적으로 내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지 수학을 100점 받을 수 있고 잘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게 수학을 잘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아닐까, 이 문제를 맞췄나 아닌가, 이런 걸 판단을 해보면서 메타인지 능력도 향상이 되는 거고요. 기계적으로 오늘은 유형 4개 뭐 20문제 풀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줄줄줄 푸는 거 센 가장 나쁘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센에 대해서 뭐 되게 할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유형서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일단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지, 제 아들 녀석이 컸을 때 어떤 식으로 센을 이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더 많은 이야기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